인간은 어디까지 강해질 수 있는가? 세계 최강의 인물이 된 재배달. 일은 하나? 손이라도 지가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은 뭐 하지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요도 아프고, 네. 그리고 이 내장이 좋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요. 네. 하지 않지만 말이에요. 젊어서 저는 많이 했죠. 네. 이런 면들도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모습이 혹시 있으실까요?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게 굉장히 딱딱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무술가고 근엄하고 사실 근엄하지 않으셨어요. 뭐 이런 말은 웃겨요. 굉장히 유머러스 하시고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가 과연 강한가? 라고 생각할 만큼 늘 아프셨어. 내 기억의 아버님은 늘 아프셨던 아버님. 어머님이 오죽했으면은 마사지 하는 학원을 다니면서 배워서 아버님을 늘 마사지 했던 기억.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아버님은 침대 같은 데 누워 계시고 어머니가 계속 마사지 해주고 젊었을 때 모든 걸 다 쏟아내셔서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가끔은 절뚝거리시기도 하시고 주먹을 많이 쓰셔서 그런지 항상 손이 저리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따뜻한 걸 이렇게 감고 있고 계신 거 그런 거를 많이 봐와가지고 물론 저 손으로 소도 잡으셨을 것이고 많은 결투에서 승리를 거두신 손이지만 사람은 사람이구나. 무쇠팔은 아니다. 아버님이 설거지 같은 거를 은근히 잘하세요. 근데 어머님이 대단하신 게 아버님을 소개할 때에 우리 남편이 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인이. 어머님 스스로 굉장히 낮추셨던 분이고 아버님은 굉장히 더 낮췄던 분이에요. 아버님이 유일하게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어머니였을 정도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되게 존경했다고 해야 되나? 언쟁을 한다거나 그런 걸 별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저희 삼형제가 있는데 내가 52에 그리고 막내는 62이야. 아버님이 스스로도 아셨을 것 같아. 이제 나중에 아버지로서 필요할 때 옆에 없을 수도 있겠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셨을지도 몰라서 무술을 하시면서 아니면 삶을 살아오면서 조금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어서 대화를 되게 중시 여기셔가지고 저녁 식사나 아니면 같이 운동을 조금 할 때면 꼭 차를 마시면서 잠깐이라도 뭔가를 대화를 하려고 그랬고 어렸을 적이었지만 그런 것들이 머리에 남아서 동생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지주 아니면 길이 된 것 같아요. 철학에 관련된 이야기들 좀 몇 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협지 같은 거 읽어보면 무슨 비법이 있잖아요. 가문의 비법이 있어서 그거를 읽으면 고수가 되잖아. 아버님이 지금 굉장히 유명한 무술가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럼 비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법에 대한 무슨 책 같은 걸 써가지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잘 아들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한 그 비기가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지금 이제 합기도도 배우고 킥복싱도 배우고 운동도 했으니까 그런 비기를 가르쳐 주면 제가 그걸 수련해서 강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었어. 비법은 다 알려져 있다. 과연 그 비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너의 노력에 달려있다. 소 때려잡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3가지만 하면 돼. 100m를 11초 정도에 뛰면 돼. 이 악력이 어느 정도 좋아야 되냐면 단청이라고 알죠. 점프해서 딱 잡아서 쭉 손가락 3개로 잡아서 쭉 당겨서 몸을 딱 붙일 만큼의 악력이 존재해야 되고 추운 날 정권 찌르기를 팍 하면은 전투기가 슉 지나가면 하얀 선 생기잖아. 그것처럼 팍 하면은 자기 주먹 모양으로 선이 생긴대요. 그 3가지가 있으면 그 정도의 파워로 충분히 소를 잡을 수 있어. 근데 왜 못하냐? 그걸 못해서 안 돼. 비법은 다 나와 있어.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하냐고? 책 달달달 외우면 돼. 그걸 못하니까 못하는 거지. 근데 자기가 피나는 노력으로 그 경지까지 올라가야 된다. 소를 잡는 최배달은 알아. 소를 때려서 손으로 이길 수 있을 때까지의 그 수련 과정을 대부분 무시하고 넘어. 나는 대단한 게 소를 잡아서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경지까지 올라가는 노력이 대단하다고 항상 생각했던 사람. 발차기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화장실을 못 가겠대. 움직일 수가 없어서 모든 근육이 경직이 돼서 산에서 이렇게 굴러서 화장실까지 가서 대변을 보고 다시 굴러서 왔는데 눈물이 너무 나더라.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하늘 보고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내가 목표로 하고 올라왔는데 굴르는 걸 기쁘게 생각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수련을 열심히 했어. 다행이다. 마인드 자체의 문제지. 내 정도 실력만 되면 적당히 도장 차려놓고 충분히 내가 애들 가르치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런 걸 스스로 이겼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지. 사실은 소 잡는 거 총 쏘면 잡어. 그 아버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나는 제자들이 내가 소 잡는 거를 더 중시 여기지 않고 극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했던 노력, 내가 했던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마인드를 바꿨고 이거를 더 중시 여겨야 되는데 어떻게 제자들조차도 내가 동전을 휘하는 거가 대단하면 안 되지. 악력을 갖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했느냐. 무협지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무슨 영양을 먹었더니 한 방에 휘었다. 이러면은 이거는 아버님은 가끔 금메달 따는 사람들 보면 되게 눈물을 막 흘리고 그랬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노력이 보이는 거지. 이렇게 잡아고 이렇게
생각이 가능한가요?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누가 나한테 그런 걸 자꾸 물어봐. 진짜 가능합니까? 물어보면 사실 나도 본 적이 없어. 어느 정도 철이 들어가지고 아버님을 봤을 때는 아이고 무릎이야. 이거 손이 저려. 양복 입고 이만한 꽃 달고 나와서 이렇게 이런 거를 주로 많이 봤지. 그때 내가 아버님이랑 같이 운동했을 적에는 아버님이 연세가 있어서 그런지 운동도 아주 가볍게 한 40분 정도 이게 몸을 푸는 정도의 운동을 같이 따라한 거지 어떻게 막 극단으로 운동하는 거를 같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었을 때 기억에 남는 추억? 아버님이랑 같이 목욕 가는 거? 아버님이랑 같이 산책 가는 거? 뜬금없이 어느 순간에 도서실에서 나오는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 추억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당사자가 최배달이어가지고 대단한 거지. 일반 아버지들, 자상한 아버지들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버지가 아직도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 집에서는 큰 개를 키웠어. 세파트인데 그걸 선물을 받은 거라고. 그 세파트가 나이가 이제 되니까 죽었어요. 어머니가 그랑 비슷한 크기의 비슷한 세파트를 사서 목줄을 해놨고, 근데 아버님은 항상 그 목줄을 풀러서 개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런 걸 좋아했단 말이지. 그 집에 일주일 정도 머물고 3주 정도 가 계시고 이렇게 하는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개가 바뀐 걸 몰랐던 거야. 걔가 또 비슷하게 생긴 놈을 잘 구해왔어. 걔가 아직 훈련이 덜 된 개라서 아버님이 딱 목줄을 풀고 머리를 쓰다듬으니까 아버지한테 달려들었어. 나는 아버지가 항상 이게 슬로우 모션으로 걸어 다니시거든요. 저 딩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데 내가 그때 봤을 때 눈이 탁 변하시더라고. 아버님이 어느 순간에 탁 이렇게 하니까 확 달려드니까 그 다음 동작은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기억나는 동작은 아버지가 목을 잡고 딱 이러고 있더라고. 그 걔 목을 잡고 딱 이러고 있다. 이게 순간적으로 팍 나오더라고. 아들이 있으니까 치지 못하고 목줄을 잡아서 턱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문을 잠그시더라고. 나도 지금 그때 합기도 했는데 그 순간 동작이 그렇게 나올 수 있나? 존경하는 아버지지만 나이 들었다, 늙었다는 걸 갖고 있었는데 야 저게 저렇게 빨리 움직일 수가 있어? 몸무게도 많이 넣으셨고 그때 100kg 가까이 나가셨으니까. 원래는 아버님 적정 체중이 75kg였다고 그러는데 운동량도 줄어들었고 눈이 살아계시더라고. 저게 아직까지도 남아있었던 거구나. 무도 말고 다른 취미나 관심사 뭐 즐겨 보셨던 뭐 아버지가 영화광이었어요. 영화광이셨어요? 근데 정말 재미없는 영화를 즐겼어. 옛날 영화. 내가 봤을 때는 그때 네. 찰슨 브론선이 나오는 거나 아니면 서부 영화 이런 걸 굉장히 즐겨보셔서 영화 한 편 볼까? 그러면 봤던 또 서부 영화 빌려와서 다시 비디오 보고 내용도 다 외워. 이쪽에서는 죽겠구나 제가. 그거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그런 거를 되게 샌베이 과자를 되게 좋아하셔요. 홍시 좋아하시고 옛날에 그 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할 때 잠깐 내려왔는데 샌베이 과자가 있었는데 저걸 먹으면 안 되겠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문명이 이쪽으로 이걸 하면 다시 못 들어가겠더래. 지금 그 샌베이 과자가 그렇게 달콤하지 않고 맛있는 과자가 정말 많은데 그 당시에는 그게 달콤한 과자였으니까 저걸 먹으면 내가 저 산에 들어가서 다시 쌀하고 그 콩 씹어 먹으면서 다시 못 들어가겠더래. 집에 샌베이 과자를 이만큼씩 사놨었어. 지금 가격도 싸 요새도. 근데 웃긴 게 내가 나이가 40이 되면서부터 샌베이 과자가 그렇게 맛있어. 내가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과자는 잘 안 먹어. 근데 유일하게 먹는 과자가 샌베이 과자예요. 그게 아마 아버님 영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심적으로 힘드신 부분을 혹시나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나. 그게 좀 있어요. 네. 항상 나갈 때는 굉장히 건강한 이미지예요. 원래 몸이 굉장히 안 좋아도 아니 아프시면 아프다고 하고 지팡이 같은 것도 짚고 다니시라. 무릎이 안 좋으시니까. 집에서 나갈 때까지는 쩔뚝거리셨어. 손이 아프셔가지고 계속 주무르고 계신데 나가시면 항상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근데 그게 이제 어쩌면 조직, 그 이미지, 총재라는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제자들도 몰랐던 거고 강하다는 이미지를 계속 줘야 되니까. 안 좋게 되셨을 때 전까지는 한 번도. 그리고 좀 아버님한테 섭섭한 것도 하나 있는 게 사실은 아버님이 이제 어느 순간에 나 갔다 올게 하고 해서 연락이 갑자기 안 돼.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산에 들어갔다 오셨대. 그래서 왜 산에 들어갔다 오셨냐니까 암이라고 판정이 받아서 이제 시한부가 되니까 마음을 정리하러 들어갔다 오신 건데 좀 외롭게 사셨다는 게 느껴지는 게 아버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랑 애들도 같이 가겠습니다니까 오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섭섭했지. 왜 오지 말라고 그랬을까? 어머님만 오라고 그랬는데 왜 아들한테 왜 내가 장남인데 왜 나한테 오라고 안 하고 어머님만 불렀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어머니는 그러니까 내가 약한 모습이나 이런 걸 보여줘도 돼. 아버님이 굉장히 자기 동생처럼 아꼈던 분이고 지금까지도 연락을 잘 하시고 그 분한테도 오셔가지고 봤는데 어머님은 못 보셨어요. 그때 일본을 가려면 뭐 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꽤 걸렸어. 그거 하는 동안에 돌아가셔서 못 봤는데 차라리 나도 그거를 하는 과정이었으면 좀 덜 섭섭했을 텐데 너는 오지 마 라고 하기서 섭섭했는데 아들한테는 항상 강한 아버지로 남고 싶었던 거지. 기침하시고 피토하시고 갔더니 빼짝 마르셨더래. 옛날에 그 풍채가 안 와갖고 그냥 빼짝 마르고 이게 흐물흐물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거지. 그러니까 끝까지
아들한테는 강한 아버지. 자기가 아셨대. 이게 가면은 이제 뇌로 이렇게 헛소리 이게 멘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신적 혼미가 옵니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기 싫었던 거지. 아들한테는 그게 보여주기 싫었던 거였다는 게 얘기 듣고 아, 참 외로우셨던 분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강한데 사실은 강하지 않아. 기대고 싶은데 기대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100만 대군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 철학자의 말이야. 자기 부하들 다 죽었어. 창 한 자루 들고 그 100만 대군 위해서 뛰어가는 거 정말 멋있는 장면이지만 얼마나 무섭겠어. 갈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제 와, 영웅이다, 멋지다. 자기 자신은 정말 외로움. 그래서 조금 외롭고 불쌍한 사람이지 않았나 지금 생각하면. 최배다를 불쌍하다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내가 봤던 개인적인 아버지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죠. 아버지의 강한 모습을 동경하고 좀 단련을 좀 빡세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렇죠. 예,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세상은 공평하다고 봐요. 강해진 만큼 건강이 좋은 건 아니에요. 강한 거와 건강한 거랑은 다른 거로 봐야 돼요. 평균 연령을 봤을 때 운동선수가 제일 먼저 죽어요. 그렇게 운동을 많이 했는데 운동 좋다며. 운동선수보다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가장 일찍 돌아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목표가 뭐냐를 먼저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목표 없이 무조건 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건강과 이걸 같이 가겠다. 절대 무리할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모든 강함은요, 파괴와 재생에서 나와요. 아버님이 지식이 없었을 적에도 휴식의 개념을 굉장히 중시하였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휴식할 때 하루 종일 수련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2번 정도를 완전히 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파괴시키고 재생할 시간을 주지 않고 파괴시키고 재생할 주진 않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면요, 나중에 큰 탈이 나요. 집에서 충분히 쉬고 있을 때는 불안하거든. 뭔가 옆길이라도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고, 발차기라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사실 강해지는 거는 재생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아버님도 아마 수많은 트라이 앤 에러. 아버님 쉬실 적에는요, 화장실만 가신대요. 먹을 거 다 준비해 놓고 미야모토 무사시에 대한 오륜서 이런 책, 병법책을 읽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신대요. 그렇게 완전히 쉬고 저녁 때 몸 살짝 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운동하시고.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재생의 개념에 가장 뛰어났던 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지금 생각해도. 고등학교 때 이제 전설이 네. 그래가 그거 네. 되게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뭔가 느껴지셨나 아니면 운동을 좋아하는 것도 지금도 좋아하시잖아요. 예. 맞아요. 네, 맞아요. 다른 사람보다 힘이 셌고, 다른 사람보다 운동의 습득력이 빨랐던 건 맞아요. 모든 거는 유전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아버님 정도 되는 사람은 거의 돌연변이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그 격투기 쪽에 아주 너무나 적합한 스타일로 태어나신 분이고, 저희 집안도 작은 아버지인 경우에는 집에 돈이 좀 적어서 동네 씨름대회에서 소를 타서 그걸 팔아서 대학을 나오셨던 분이니까 그분은 운동을 특별히 하셨던 분이 아니셨는데도 자체가 되게 그 격투기나 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건 맞아요. 제가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아버님, 제가 격투기로 한번 나가볼까요? 그랬더니 유전자가 우수한 건 맞는데 네가 나 정도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빗자루로 쓸 만큼 많아. 결론은 목숨을 걸 만큼 그러한 정신 상태가 돼 있으면 해. 그만큼 원하느냐. 근데 나는 그만큼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격투기를 하면 좋고 재미가 있을 리가 없지. 재미가 있을 만큼 하면은 그거는 격투기가 아니지. 할 거면 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안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느껴지죠. 컸죠. 예, 예. 네, 컸죠. 무술이라는 게 외로운 싸움이었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 외로운 싸움을 내 아들이 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분인데 할아버지와 아버지 중간 정도에서 저를 낳았거든. 만약에 젊으신 아버지였으면 어이 너 해 근데 한 단계 더 봤던 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죠. 병원 소개 코너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 그 사진 보면 이제 K1 선수들 와서 다 진료를 받았잖아요. 네네. 저희 입장에서는 더 이쪽에 오고 싶거든요. PR 시간을 좀. 이게 가장 저한테는 감사한, 그럼요. 감사한, 당연히. 의정부 망월사역에 소재한 정형외과 의원이에요. 물론 의원 치고는 좀 큰 편인데 제가 주로 관심 있던 대상이 이제 운동선수들, 특히 격투기 선수들이었다 보니까 태권도, 유도, 아니면 이종 격투기 선수들이 많이 오고 컬링이나 스케이트 선수들, 발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진료를 받는데 제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의료기술이 더 아니에요.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더 많아요. 운동선수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거는 저도 좀 운동을 했고 운동에 관심이 많고 팀닥터나 스포츠 의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음을 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 당장 시합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조금 더 할 수 있게 약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활치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운동이 동반되지 않는 재활치료는 그닥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제 정형외과적 질환은 스스로가 치료하는 겁니다. 의사는요 서포터 해주는 거예요.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오. 그거는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이게 저를 찍을 수 있나요? 아, 그래요? 제가 좀 걸음을 걸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왜 종종 걸음을 걷냐면요. 제가 걷습니다.
이렇게 걸어야 돼요. 근데 나이 드시면 발을 들면 평행이 떨어지니까 넘어질 것 같거든. 넘어질 것 같으니까 이게 종종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되면 살짝만 걸려도 평행 감각이 떨어져도 심하게 넘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운동을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까? 그러한 그 어머님들이 좀 좋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되게 말씀 잘하시는데 그래요? 왜 영상을 안 하세요? 컴퓨터를 못 합니다.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으시면 특히 정형외과 인사를 다시 드립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최광범입니다. 요새는요 두 부류가 있어요. 헬스클럽에 가면 운동하시는 부류, 아니면 운동을 아예 안 하는 부류. 운동은 정말 좋은 겁니다. 첫 번째 활력이 있고요. 두 번째 자기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요. 세 번째 멘탈도 강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효용이 있어요.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은 운동의 세계로 들어오는 게 좋지만, 운동하시는 분한테 제가 미리 말하는 건데 절대 욕심내지 마십시오.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하고 있는 운동의 3분의 2만 하십시오. 그게 가장 몸에 좋은 겁니다. 목표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해서 달려가는 건 좋은데 항상 휴식 시간과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정형외과 의사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